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연금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오해와 진실, 이런 주제로 왔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내가 그 오해로 인해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오해와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자, 거짓말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거짓말 중에서는 나쁜 거짓말도 있고 착하다고 표현하기 조금 뭐하지만 하얀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하얀 거짓말 중에서요. 친구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친구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요. 1위가 나중에 밥 먹자입니다. 자, 밥 먹자라고 누군가 친구한테 얘기한다면 일단은 거짓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26% 정도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위는요. 거의 다 왔어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애인한테 하는 거짓말, 하얀 거짓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가 첫 번째였다고 합니다. 아, 정말 예뻐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거짓말 듣지만 싫지는 않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들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의미로 다른 또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통계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1위는 정말 대단해요예요. 맞지 않고 쳐주는 거죠. 정말 대단해요. 두 번째는요. 거의 다 했습니다.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밥 한 번 먹어야지라는 게 있어요. 밥 먹자는 이야기 왠지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진짜 회사 그만두고 만다 이런 투정을 부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진실이 아니었었어요. 결국에는요. 이런 거짓말들은 진실 속에 묻혀 있는 건데 왜 이런 거짓말들을 할까요? 그 이유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50% 이상이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대화의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나머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가지였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짓말들이 직장에서는 50% 이상을 차지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좋은 의도였었어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장단을 맞춰주기 위했던 거죠. 자, 그러면 보험으로 따져서 연금으로 따져서 착한 거짓말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생각나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자, 이거는 이제부터 거짓말은 아니고요. 이제부터 진실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또 준비했는데 이 준비한 이유는요. 바로 연금 때문이었었어요. 1위가 잘 지낸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이야기할까요? 연금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잘 지낸다는 것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아니면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잘 지낸다라고 합니다. 자, 부모님한테 전화했는데 부모님이 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이 정말 진실일까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거짓말도 모두 다 하얀 거짓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1위는요.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자, 이 경제적 문제, 잘 지낸다가 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얼마만큼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여정을 겪게 됩니다. 생로병사 모두 다 들어보셨죠?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거쳐야 됩니다. 태어나서 언젠가는 사망을 할 것이고요. 사망하는 동안에 아플 것이고요. 자, 그리고 죽기 전에 우리가 늙어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기는 언젠가요? 자, 노후의 이 시점부터 우리가 노후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준비하는 기간은요.
시작하기 이전 단계, 이때부터 준비는 가능한 겁니다. 자,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은 충분했었어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때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많이 있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원비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경제적 활동, 뭐 부동산, 집을 사는 데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아파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맞이하는 노후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 사망하는 그날까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혹시 오해로 인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내 노후는 안녕한지 물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 중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연금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했던 방식이죠. 일반적 연금이라면 공시율 연금입니다.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요. 최저 보증이에요. 최저 보증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을 받으니까 원금을 까먹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안심이 된다는 느낌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변액연금입니다. 변액연금 무엇인지 알죠? 일단 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장단점만 한번 볼게요. 장점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요즘에는 인공지능 펀드로 관리해 준다라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액, 주식에다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어디다 투자할지 모르는 경우 있고 과거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수익이 나는데 왜 나는 수익이 안 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왜? 펀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AI 기능이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아서 수익을 내준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자, 세 번째는 달러 연금입니다. 달러 연금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왜? 특히 코로나 이후에 달러가 올라갔었을 경우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달러에서 가장 유리한 건요. 환율 상승기에 유리합니다. 자, 똑같은 돈을 내가 맡겼는데 찾아갈 때 더 많이 찾아간다. 똑같은 금리에 찾아가는 돈을 더 유리하게 찾아갈 수 있다면 선택하는 것을 원화나 달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기회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 때문에 달러 연금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변액연금이긴 한데 보증되는 변액연금이죠. 투자 기간 동안에는 달리 4% 그리고 투자 이후에 거치 기간 동안은 투자 기간 동안은 5% 그리고 거치 기간 동안은 4% 동안 보증을 해주는 거죠. 자, 이 보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좋긴 한데 채권 의무가 70%가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증해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장점으로 본다면 안정적이다라고 1번하고 좀 비슷하네요. 자, 단점으로 본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없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 오늘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추천은요. 변액연금입니다. 자, 변액연금.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적 성격을 갖고 있고 수익을 가질 수 있다면 변동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정적이다라면 장점으로 보면요. 그래서 원금 보증 옵션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원금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인공지능으로 펀드 관리를 해준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런데 자, 연금보험, 변액 연금보험 특히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변액연금보험 복잡하게 이야기하기보다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변액연금보험은요. 납입한 보험료를 성과에 따라서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변액연금보험입니다.
자, 복잡한 설명들 치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가 나면은 나한테 배분받는구나. 자, 그 성과는 인공지능을 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런 이유 때문에 변액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이유가 있네요. 미움받는 이유. 첫 번째 볼까요? 과다한 사업비. 사업비 차겁이 많았었죠. 왜냐하면 운영수수료도 낮고 회사 사업비도 많이 뺐었기 때문에 원금이 도달하고 다시 수익이 나는 구간까지는 너무나 멀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이유. 두 번째는요. 중도 해지했을 때 원금이 손실이 된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 원금이 손실받지 않는 상품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익을 보증하지 않는다라면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익을 보증하기 위해서 투자했는데 이런 경우는 얼마나 있을까요? 자, 다르게 좀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중도 해지할 경우에 원금 이상 된 시점에서 해지한다. 그래도 여전히 손실일까요?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전 판매했다는 소비자 불만. 자, 이것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불안전 판매라는 것은 판매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어느 곳이든 판매가 잘못된 상품을 좋아할 고객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보험 미움받는 이유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자, 지금 보험 여전히 미움을 많이 받고 있나요? 자, 통계적으로 한번 볼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움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볼 텐데요. 변액 얼마나 성장했나 보니까요. 변액보험 초회 보험료가요. 2조 원이 넘었습니다. 2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이게 올해 2조 원이 넘었다고 해요. 자, 그럼 변액보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시작된 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부터 판매가 시작됐고요. 2조 원이 넘었다는 거는 올해죠. 2021년도입니다. 이때 2조 원이에요. 자, 2021년도 전에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19년, 14년. 14년 동안 변액의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1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만 3조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올해 2조 원이 투자됐습니다. 정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14년 동안 1조 원, 한 해 동안 3조 원, 4개월 동안 2조 원. 느낌 나오시나요? 변액 보험에 대해서 이만큼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왜 나만 하고 있지 않지? 주식이 많이 오르는 거에 혹시 도움이 되시나요?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혹시 실망스러우신가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식이 오를 때 기쁘고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주식이 내려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만큼 투자에 대한 성과적인 부분. 자, 내가 잘 몰라도 남들이 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요. 또 다르게 표현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만큼 변액연금은요. 이만큼 투자가 많이 된다는 것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문 기사도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변액연금보험 주식형이 우선네. 어떤 뜻일까요? 주식형, 결국엔 주식에 투자하는 채권 비율이 많지 않은 주식으로 투자한 것이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어느 시점부터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점까지 제가 투자를 결정을 했다라고 보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떠세요? 1번 선택하시겠습니까? 퀴즈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2번 주가가 이렇게 요동치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끝나는 시점에. 자, 여러분들은 1번과 2번 어느 시점에 주식을 선택하시겠어요?
자, 내가 선택한 변액연금이 끝나는 시점이 이렇게 1번처럼 되길 원하세요? 2번처럼 되길 원하세요? 자, 1번처럼 된다는 것은 현재 요동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움직임을 따진다는 거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낮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상승해서 내가 종료 시점에 올라가 있는 것이 중요하죠. 안정적인 것이 중요하고 장기적 투자가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자, 2번은요. 바로 변액연금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신문기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신문기사에서 주식형이 웃었네. 어느 정도기 때문에 주식형이 웃었나 한번 볼까요? 제가 밑에 있는 하단의 글씨를 확대를 한번 해봤는데요. 주식형 투자 비율이 양호하다라고 신문기사에 났었고요. 17.5%가 올랐고요. 주식의 주식수가 64개입니다. 그중에서 3분의 2가 10% 이상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시 대표에 보면은 3.375로 공식적으로 예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그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 주식에 대한 주가 지수는 이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향후로 봤을 때 과연 내가 단리로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주가가 요동쳐서 내가 불안한 심리 때문에 여전히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금, 그러면 숫자로도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최저 기준은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30세인 남자분이 추가 납입 20만 원을 더해서 30만 원 정도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납보험료는 30만 원씩이고 10년 동안 납입하면 총 3,600만 원을 납입하겠죠. 3,600만 원을 납입하고 연금이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 69세에 연금 전환을 시키고 70세 시점부터 연금 개시를 했습니다. 자, 그때까지의 적립금을 보니까요.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만큼이죠? 여기 적혀 있죠. 수익이 약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투자는요 10년만 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 15.4%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연금으로 내가 얼마나 타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투자적 수익, 그러면 그것을 갖고 내가 연금을 탈 수 있겠죠. 만약에 조금 더 내가 많이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50만 원씩 추가 납입 없이도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수익이 당연히 많이 나겠죠. 왜?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많은 수익을 낸다고 하니까요. 근데 가입 나이를 30, 40, 50세로 해갖고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금액이에요. 50만 원씩 동일하게 납입을 했고요. 10년 동안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납입했을 때 총 6천만 원을 납입한 거는 동일하죠. 30대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이 넘었고요. 40대도 1억이 넘었죠. 자, 50대가 되니까 약 1억이 조금 안 되게 투자됐습니다. 적립이 됐습니다. 자, 수익률로 보면요. 270, 180, 140%입니다. 자, 은행 이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재무계산기 있나요? 없으시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은행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몇 %의 이자를 주는지 볼 거고요. 그 이자에 이자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전히 비과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수익률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자, 변액연금 왜 추천드리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왜 변액연금을 이야기하는지 여기에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자, 내가 몇 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만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변액연금은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변액연금 중에서 약간 특이한 거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표준채라고 하는 것은 받는 거죠. 일반적으로 내가 연금 수령할 때 표준채로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표준채보다 만약에 내가 연금 수령 당시에 뭔가 몸이 조금 아파서 당뇨나 혈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혈압, 당뇨가 되었을 때 뭔가 보험회사에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금액, 연금액을 좀 더 많이 수령하게 해줌으로써
보탬이 되게 하죠. 자, 우리 생로병사 중에서 나이가 먹어서 노후를 맞이하는데 노후를 맞이할 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병임이죠. 질병. 이런 질병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뭔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받을 수 있다면 같은 돈에 이자를 받고 이자 속에서 뭔가 도움이 된다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변액연금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여전히 오해스러운가요? 아니면 이제 조금은 진실을 알 것 같으신가요? 자, 여전히 변액연금 뭔가 투자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만큼 나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요. 변액연금 투자하는 것만큼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